계속해서 의정 갈등을 비롯해 사건 사고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네, 장윤미 변호사 계속해서 수고해 주시고요. 권상희 시사평론가 새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정부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발표한 지 지금 3달 정도가 지났는데 여러 병원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경희의료원의 경우에는 경영난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경희의료원 원장이 지난달 30일이죠. 교직원 전체에게 메일을 보냈는데 이 메일 내용을 보면 의료 사태 뒤에 매일 억 단위 규모로 지금 적자가 발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네. 그래서 의료원 존폐 가능성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요. 시뮬레이션 결과 현재 상황이 계속해서 이어질 경우 6월부터 급여가 중단된다든지 또 희망퇴직을 고려할 정도로 절체절명이다. 이렇게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 내용이 외부로 알려지면서 경영위기 극복을 위해서 교직원들에게 경각심을 갖자는 차원에서 보낸 메일이다. 이렇게 해명을 하기는 했는데 경희의료원 이미 지난 3월부터 비상경영체제로 전환된 상태고요. 지금 전공의 이 공백 사태 예상보다 상당히 길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의료진들 사이에서는 사실 이번 달 5월 넘기기도 힘들다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이 의료원은 이미 직원들을 상대로 무급 휴가, 또 보직 수당과 교원 성과급 반납 이런 걸 또 시행을 이미 하고 맞습니다. 있었다고 해요. 지금 대형 병원의 위기 상황을 단면으로 보여준다고 할 텐데요. 네. 짚어주신 대로 당장 다음 달부터는 급여 지급을 중단할 수도 있다. 이런 상황이다라고 언급하고 있고요. 지금 무급휴가, 보직수당, 성과급 반납해서 아낀 비용이 130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런 긴축 재정에도 불구하고 올해까지 이런 어떤 재정 악화가 계속된다면 1,000억 원 가량이 이제 재정상 부족하다는 전망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경희의료원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상급 종합병원들의 경영난 역시 심각합니다. 이른바 빅5로 불리는 병원들 지난 3월부터 비상 경영에 돌입을 했잖아요. 사실 빅5 병원들 이전 같으면 그러니까 전공의 공백 사태 이전으로 상황을 돌려보면 예. 사실 진료 한 번 받기 위해서 몇 달을 기다리는 일도 비일비재하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현재 같은 경우는 환자가 급감해서 적자가 계속해서 누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전공의가 떠나기 전인 2월 첫 주 하루 평균 3만 3천여 명의 상급 종합병원 입원 환자가 4월 넷째 주 들어서면서 2만 3천여 명으로 약 3분의 1이 줄었고요. 서울대병원 같은 경우는 지난 3월 말 기존 500억 원 규모의 마이너스 통장 한도를 2배가량 늘렸습니다. 그리고 아산병원 같은 경우는 의사들을 제외한 나머지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희망퇴직 신청을 받기도 했는데요. 지금 정부는 비상진료체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목소리를 내고는 있지만 의정 갈등 언제 해결될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대형 병원 경영 위기에 대한 걱정들, 환자들의 불안감도 같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와중에 홍준표 대구시장과 임현택 대한의협회 회장이 의대 증원을 두고 지금 굉장히 좀 격하게 설전을 벌이는 것 같아요. 홍준표 시장이 포문을 연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본인의 SNS에 의사들은 개인도 투사도 아니다, 공인 아니겠느냐. 네. 근데 히포크라테스 선서는 그냥 잊은 것이냐, 자중해야 된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어요. 예. 그러자 임현택 회장이 그 부분과 관련해서 홍준표 시장을 사실상 직격했습니다. 본인의 자서전에서 성흥분제를 사용해서 성범죄에 가담했다라고 쓴 사람인데 히포크라테스 선서 운운하는 게 과연 맞느냐라고 사실상 이제 메시지에 대한 공격을 넘어서서 메신저에 대한 공격으로까지 나아가면서 이 부분이 또 크게 한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임회정의 인신 공격성 발언에 홍 시장은 또 이 고소를 해서 의사를 더 이상 못하게 해버릴까 또 한 번 응수를 했는데 의정 갈등이 해결될 기미가 없는 상황에서 이런 원색적 설전,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이런 평가가 나와요. 네, 그렇습니다. 임현택 의협회장의 발언 부적절한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금 고소해서 의사 더 이상 못하게 해버릴까 보다 이 역시 이 홍준표 대구시장의 발언도 적절치 못한 건 사실인데요. 네. 사실 정치인의 역할이 어떤 겁니까? 갈등을 조정하는 게 정치인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 홍준표 대구시장의 발언은 갈등을 조정하는 게 아니라 갈등을 부추기는 발언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발언들이 지금 병원을 제때 가지 못하고 제때 수술을 받지 못하는 환자들 더욱더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는 사실 홍 시장이 좀 기억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이 사안 빠른 시일 안에 해결이 되기를 다시 한번 바라고 계속해서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지난 4일 로또 복권 추첨에서 1등 당첨 번호로 11번과 함께 13, 14, 15, 16이 잇따라 나와 지금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 6개 번호를 모두 맞춘 1등 당첨자가 또 19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조작 의혹까지 제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일련 번호가 나오는 예. 것도 상당히 이례적인데 그렇죠. 거기에 당첨자가 20명에 육박하는 19명이니까 이거 뭔가 사전에 조작이 있었던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1등 중에는 자동 선택을 한 16명이 있었고요. 수동 선택은 3명이 있었다고 하는데 일단 복권을 수동으로 구매한 사람들과 관련해서는 갑론을박이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네, 네. 일단 이런 식이라면 1, 2, 3, 4, 5, 6도 나오는 거 아니냐. 이건 좀 믿기가 어렵다. 그리고 이제 공정성과 어떤 그런 부분을 제대로 이걸 기능을 이제 관리는 하고 있느냐라는 의구심을 갖는 목소리가 인터넷상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변호사님 말씀처럼 4개씩이나 연속으로 이렇게 되는 경우는 좀 굉장히 이례적이거든요. 근데 전문가들은 또 조작 가능성에 대해서는 일축을 하고 있어요. 사실 지금 4개가 연달아 나온 사례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예. 그래요? 2005년 10월에도 있었고요. 그리고 2006년 12월, 2008년 7월, 2015년 6월, 2017년 12월 4개가 꽤 연속되는 번호들이 꽤 나왔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기재부 복권위원회가 지난해 7월이죠. 서울대 통계연구소의 연구 용역 결과를 공개했는데 로또 복권 시스템 자체가 이 어떤 당첨번호 조작이 전혀 불가능한 그런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무작위 추첨을 해서 뽑게 되잖아요. 예. 그런 만큼 당첨자가 다수 나오는 일도 충분히 있다라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중요한 건 남아공에서 2020년에 5, 6, 7, 8, 9, 10 이렇게 6개의 번호가 동시에 나왔던 적도 있었습니다. 무작위 추첨이기 때문에 안심하셔도 된다. 이런 설명입니다. 네. 다음 내용 이어서 보겠습니다. 서울의 한 중학교가 학생들에게 부실 급식을 제공했다는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사진을 함께 보시면요. 이 식판에 쌀밥과 국 그리고 반찬은 한 가지만 담겨 있는 모습이 네. 눈에 들어오네요. 식판이 저렇게 비어 있는데 과연 아이들이 저렇게 급식을 먹고 공부를 계속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예. 지난달 26일이었는데요. 서초구에 있는 A중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둔 학부모가 맘카페에 저 사진을 올려놓으면서 급식 논란이 불거지게 된 겁니다. 식판에 밥과 국 이렇게밖에 없죠. 그리고 지금 유산균 음료 정도가 있는 것으로 지금 보였는데요. 이렇게 식판이 텅텅 비어 있다 보니까 굉장히 화가 났을 수밖에 없겠습니다. 학부모는 언제까지 기다리고만 있어야 하냐 이렇게 답답함을 토로하기도 했는데 이 내용을 본다면 저 사진이 찍혔던 전날의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저런 상황이 어느 정도 계속해서 이어졌던 걸로 보이는데 A중학교 홈페이지에 공개돼 있는 식단표를 보면 이날 학생들에게 제공됐어야 될 음식이 찹쌀밥, 두부김치찌개, 순대 야채볶음, 포기김치 그리고 유산균 음료였다고 합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 식단표와 제공된 급식의 내용이 굉장히 차이가 났다라는 겁니다. 이 사진을 본 다른 학부모들도 이 해당 학교를 향해서 네. 좀 비난을 쏟아냈는데 국민신문고에 또 민원을 넣었다고 해요. 일부 학부모는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넣었다고 하고요. 이제 네티즌들 반응은 이렇습니다. 교도소 밥도 이거보단 잘 나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네. 이 정도면 반찬을 아이에게 따로 좀 싸줘야 될 정도다. 차라리 민간업체에 맡기는 게 낫지 않겠느냐라는 반응들이 이어졌는데 또 실제로 이 중학교에 아이를 보낸다고 하는 한 학부모가 올린 글을 보면 실제로 이렇게 나온 게 맞느냐라고 학생한테 확인을 해봤더니 그렇다라고 했고요. 아이들이 배가 고파서 다른 것을 사 먹으려고 해도 학교에서는 좀 막고 있다라고 해서 분통을 터뜨리는 그런 글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학교도 사정이 좀 있었나 봅니다. 이 해당 중학교의 조리원이 부족해 급식이 상대적으로 부실한 것이었다. 이런 주장도 나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조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급식이 이렇게 부실했을 수밖에 없었을 거다라는 주장이 제기된 건데요. 실제로 알아봤더니 이 학교 조리원이 단 2명뿐이었다고 합니다. 예. 문제인 건 조리원 2명이 감당을 해야 될 학생 수입니다. 1000여 명이 넘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 조리원들의 이 어떤 노동 강도가 얼마나 높았을지 뭐 예상 가능한 부분이지 않나라는 예.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간과했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계속해서 이어졌던 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런데 결국 해당 중학교는 이 같은 문제를 좀 인지를 하고 반찬 가짓수를 3찬에서 또 다시 4찬으로 조정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어요. 조리원도 또 충원하기로 했나요? 네, 그렇습니다. 학부모들의 민원을 서초구청장이 받았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학교 측을 통해서 급식의 질 개선을 문의했다고 합니다. 이번 달부터 반찬 가짓수가 말씀하셨다시피 3가지에서 4가지로 늘어나게 됐고요. 그리고 현재 조리원이 부족한 상황이라는 거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조리원 충원을 위해서 채용 공고가 나온 상황이라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연예계 소식 보겠습니다. 배우 이정재 씨가 한국인으로는 최초로 이 스타워즈 시리즈의
주연으로 캐스팅돼 화제입니다. 작품 공개를 한 달 앞두고 메인 포스터와 예고편이 공개가 됐어요. 네, 제가 포스터도 봤고 예고편도 봤고 인터뷰 내용도 보고 왔거든요. 예. 그런데 작품에 대한 기대감이 이 내용들만 봐도 조금 올라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정재 씨가 스타워즈 촬영 아직도 믿기지 않는다라고 목소리를 냈는데요. 처음에 이정재 씨가 스타워즈 시리즈 캐스팅이 됐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주인공이 아니라 조금 작은 배역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주연 맞습니다. 에콜라이트 이번 시리즈 스타워즈 에피소드 첫 번째 에피소드죠. 보이지 않는 위험 100년 전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는데요. 이 시리즈에서 이정재 씨가 맡은 캐릭터 제다이 마스터 솔입니다. 책임감이 강하고 무술 실력이 상당히 뛰어난 캐릭터입니다. 뭐 예고편만 봐도 이정재 씨 장발머리에 이 망토를 걸친 모습이 굉장히 이채로운데 예. 또 무술 실력 저렇게 연습을 열심히 한 모습도 공개가 되고 있어요. 사실 이정재 씨 하면 검으로 무술하는 것 이전의 영화나 다른 작품들에서 보여줬던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 작품에서는 검을 능가하는 광선검을 다뤄야 합니다. 차원이 조금 달랐다는 취지의 목소리를 냈는데 아마도 조금 더 어렵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지금 스타워즈 에콜라이트 내달 5일 한 OTT를 통해서 전 세계에 개봉됩니다. 네, 공개된 예고편과 함께 이정재 씨의 소감도 함께 듣고 오시죠. She was my student. I trained her. Let me be the one to bring her in. 스타워즈를 촬영했다는 것에 대해서 아직도 믿겨지지가 않고요. 제가 어렸을 때 스타워즈를 극장에서 처음 봤을 때 그 충격을 아직도 기억을 하는데요. 저도 한국에서 이 검으로 그 무술하는 장면들이 꽤 있었어가지고 연습을 많이 했지만은 그래도 라이트세이버는 좀 더 다르더라고요. 뭐 호흡을 맞춘 감독 배우들도 이정재 씨가 뛰어난 배우라고 극찬을 했고 이정재 씨가 올해 영향력 있는 아시아 백인 가운데 또 한 명으로 선정이 됐어요. 그렇습니다. 올해 미국 골드하우스가 발표한 가장 영향력 있는 아시아 100인에 선정이 됐는데요. 이 선정 업체는 비영리 단체 골드하우스에서 아시아에 영향력을 있는 뭐 연예인들, 그런 뭐 경영인들을 선별하는 것인데 여기에는 이정재 배우 이외에도요. 배우 유태호 씨, 그리고 손흥민 선수, 그리고 그룹 스트레이키즈, 방탄소년단 정국, 그리고 하이브의 대표 방시혁 의장 등의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시아 백인에까지 선정됐다는 소식 전해드리고 장윤미 변호사, 권성희 시사평론가와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